그 두 발제자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한국문학번역원의 아 아 한국문학번역원의 그 번역 아카데미의 그간의 그 성과와 그 향후 기대를 그 두 분 발표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문학 번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통번역대학원에서 그 석사, 그다음에 일반 대학원에서 그 언어학 박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그 통번역 교육에 주로 그 교육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은 같이 그 병행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실용 번역을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책도 문학 관련된 서적도 좀 번역도 했고 시조집도 번역은 하긴 했는데 아주 뭐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또한 뭐 웹툰이나 OTT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 번역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토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 경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발표문의 주제는 그 주제별로 그 별도로 논의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두 주제를 그 상호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강방화 선생님의 그 번역 아카데미 운영 성과와 전망, 미래 세대를 위한 문학 콘텐츠 통합 번역 교육의 과제에 대한 발표는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다양한 경험이 그 전문적인 문학 번역가가 양성되는 그 이상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 통번역 대학원에서 일반 번역 능력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번역 실무 과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아뜰리에에서 또 문학 번역 과정을 수료하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번역해서 출판하시고, 그다음에 번역 실전에서 습득한 실무 지식과 정보를 또 저서로 집필하셨고, 번역 아카데미에서 또 그 거기서 공부하셨는데 거기에서 인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문학 번역가의 양성이 그 한 전문 문학 번역가 양성이 얼마나 많은 학업과 실전이 함께 해야 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한국문학번역원의 그 번역 아카데미에서 2 년간의 교육 과정 동안 완벽한 그 전문 문학 번역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전문 그 통번역 대학원에서는 2 년간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통역 번역 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문학 번역 전문가가 아니라 실용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번역 아카데미는 그 전문 문학 번역가가 되기 위한 그 기초 능력을 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문학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과 번역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문학 번역가에게 언어 능력이랑 번역 능력이 갖춰진 후에 그 뒤에 문학 번역가에게 필요한 자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번역 출판 기획서 작성이라든지 역자 후기 작성 등 이런 실전에 필요한 교육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강방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번역 아카데미가 2 년이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언어 능력, 그다음에 번역 능력, 거기에 또 문학 번역을 필요한 그런 어 그 뭐 실전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그 작업들을 같이 이렇게 배우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입학 자격을 조금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나 번역 능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좀 2년 안에 조금 더 문학 번역에 집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학 자격을 조금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요. 아니면 이거를 일반 그 전문 통번역 대학원이랑 같이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3학기 3학기라든지 이렇게 1.5, 1.5 이렇게 같이 해서 3년 과정으로 이 과정을 개편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조금 더 전문 문학 번역가 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제 번역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전 나름대로 언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문학 번역을 하는 순간 굉장히 겸손해졌고요. 어, 굉장히 언어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언어와 문화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한국인, 그러니까 양쪽 문화와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두 분이 공동 협업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것에 대해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 그 문화 콘텐츠 통합 번역 교육 과제는 그 문학 번역, 뭐 문화 콘텐츠 번역은 뭐 장르는 다르지만 문화라는 저는 그 상위 개념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두 그 한국어에 대한 이해,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외국어 능력, 번역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 능력만 잘 갖춰져 있다면 그 장르별 실무에서 그 기술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병행한다면 그 문학번역원에서 다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강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그 바라는 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호기심과 흡수력 그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과연 그럼 호기심과 이런 흡수력을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방학 교수님의 이력처럼 이게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사실 그 뒤에 이렇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은 물론 여기 이제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어떤 그 번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는데 저는 그 후에 제도적으로 어떠한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뭐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번역도 하고 이러한 공간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번역을 하려면 이제 집에서도 물론 하지만 나랑 같이 그 문학 번역을 하면서 고심을 하는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하나 마련이 돼서 각자 거기서 번역도 하고 모여서 의견 교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뭐 주별 모임이라든지 월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같은 그 번역을 하면서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적인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최애영 선생님의 그 K 콘텐츠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정규 대학원 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훌륭한 전문 번역가들을 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그 한국문학번역원의 근거법이 이렇게 변천하고 있었고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그 독립된 번역 전문 대학으로 변신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네 가지 제도적 한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반 공공기관의 회계 연도를 그대로 적응해서 학사 일정에 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전임 교수님들이 계약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부자라서 또 어 역차별을 받고 계셔서 번역원의 그 번역 지원 사업도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학생 그 확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 학위 과정이 아니라서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그 뒤로 그 상위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위 과정이 된다면 그 후에 뭐 인정을 받아서 박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연구소를 간다든지 해서 다양한 그 문학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한계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산업이 그러니까 모든 번역에 지금 산업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다른 나라도 이런 석사 학위 과정에 문학 전문 번역 대학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은 교과 과정이나 운영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다면 그 졸업생의 진로가 어 뭐 보장이 되는지 어떠한 제도적으로 지원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교수님께서 그 발표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학의 그 범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웹툰을 인제 꼭 집어서 이렇게 산업이 그 이렇게 번역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약간 시장이 왜곡되고 있고 그런 그 번역에 대한 그런 번역에 대해서도 그 이미지가 그다음에 원칙이 약간 왜곡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뭐 이런 웹소설, 웹툰 그다음에 뭐 OTT에서 드라마, 영화 심지어 뭐 예능, 오락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런 그 번역을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면 오히려 이거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오히려 수용을 한다면 거기에서 올바르게 이 번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치를 아니면 또 방법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디까지 확대해서 그렇다면 어디까지 확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또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AI 시대가 오늘 계속 AI 시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 시대에 그 많은 그 번역 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하이엔드 시장은 절대 AI 기술로 번역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학 번역이야말로 하이엔드가 아니라 슈퍼 하이엔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번역이 고유한 번역 분야가 문학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향후에 더 그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문학 번역이고 이렇게 인간만이 고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문학 번역 전문 번역 대학원이 번역 대학원의 설립이 더 필요하고 그 당위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AI 기술 발달이 문학 번역에 그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많은 국가들에는 그 번역원이란 아니면 뭐 번역국이 국가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학술서 그다음에 실용서 등 그 다양한 도서들의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번역 아카데미는 대학원, 대학교로 문학 번역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독립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번역국이 설립되거나 아니면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국으로 좀 그 기능을 확대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면 우리나라의 그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 콘텐츠 그다음에 많은 도서 번역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정말 꼼꼼한 분석이면서도 다양한 전망을 보여주신 그런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한국문학번역 아카데미 프랑스어권 티루앙 이른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저희 프랑스어권 학생이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카데미에서 교수님으로 활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역시 15분의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토론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도 강방화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번역 아카데미 수강생이었다가 최근에 번역 아카데미 프랑스어권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문학 번역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번역 아카데미에서 받은 교육과 지원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사회자 최미경 교수님과 발표자 최영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제 스승님이셨던 분들 앞에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번역 아카데미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경험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역가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사고방식을 설명해 주신 강방화 교수님과 번역 아카데미의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주신 최영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번역 아카데미가 얼마나 훌륭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 과정을 더욱 개선하려면 최영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번역 아카데미를 정규대학원 대학으로 변환시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번역 아카데미를 소개하면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2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번역 공부를 포기하거나 프랑스에 있는 번역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곽소리 교수님께서 외국에도 석사학위 과정에 문학번역대학원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학원이 있긴 있지만 한국 문학번역을 배우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교수진이다 보니 번역 이론에 국한되거나 프랑스어로 번역된 버전을 감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는 번역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만큼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 번역의 특징에 대해 깊이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번역 아카데미는 외국인 학생들이 본국에서 받지 못하는 정말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학원 대학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생을 유치하여 번역가로 양성하려면 학위 발급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공인된 정규대학원 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번역 아카데미의 장점을 잃지 않은 선에서 몇 가지 주요 쟁점과 고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곽순희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과 겹치는 내용도 조금 있지만 일단 제가 3가지 쟁점을 소개해드리고 강방화 교수님, 최영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문학과 콘텐츠 통합번역 교육 과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방화 교수님께서 문학번역과 자막번역을 가르치시면서 통합번역 교육 과정의 성과를 확인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보 번역가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각 분야의 번역 작업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학 번역, 웹툰 번역, 자막 번역, 일반 번역까지 모두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번역 아카데미 수강생이었을 때 정규 과정은 통합 번역 교육 과정이 아니라 문학 번역에만 집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총 8명의 교수님께서 저에게 문학 번역을 가르치셨는데 모두 제가 좋은 문학 번역가가 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문학 번역을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우려면 그 정도 양의 수업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면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 전문 지식을 제대로 쌓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방화 교수님 그리고 최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제는
일반 대학원과 번역 아카데미의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동번역 대학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아카데미가 대학원으로 전환된다면 다른 대학원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아카데미만의 장점을 살리되 대학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카데미 수강생이었을 때 어느 대학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장점을 가진 균형 잡힌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이론보다 실무를 우선시한다는 점, 그리고 전문 번역가, 해외 편집자, 작가의 지도하에 실질적인 번역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 학력, 학문적인 자원에서 자유로우면서 오직 번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교대학원으로 전환되더라도 교육의 유연성과 아카데미의 고유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아카데미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학원 대학 설립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한 번 번역된 작품은 수십 년 동안 재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잘못된 번역은 작품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예시는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이 작품은 1967년에 굉장히 부족한 번역으로 독일어에서 프랑스어로 처음 출판되었는데 독일어를 할 줄 모르는 철학자들이 하이데거의 사상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출판사는 재번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에마뉴엘 마르티노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존재와 시간을 직접 번역하고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작품이 마침내 프랑스 독자들에게 제대로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시는 문학 작품이 해외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번역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번역은 훌륭한 작품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작품도 프랑스어로 잘못 번역되었을 때 작품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평당과 독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많은 번역물을 빨리 출판하기보다는 양질의 번역물을 출판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번역 아카데미도 정규대학원 대학으로 전환된다면 번역가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력이 좋은 번역가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의 장점 중 하나는 소규모 그룹에서 공부해서 개인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수강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아카데미만의 장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번역 아카데미의 공통 과목 수업도 있고 언어권 수업도 있는데 공통 과목 수업은 수강생 많다 보니 여러 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언어권 수업은 지금 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대학원 대학의 설립으로 수강생 수가 더 늘어난다면 공통 과목 수업과 마찬가지로 언어권 수업도 꼭 소규모 그룹으로 분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잘 배우려면 개인적인 피드백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선발 과정에서는 꼭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하기보다는 실력이 좋고 잠재력이 있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규대학원 대학의 설립은 더 많은 번역가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여 그들을 더 좋은 번역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다 질은 한국 문학 번역의 미래와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강방화 교수님 그리고 최영 교수님께서 수강생 수가 늘어진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대표적인 한국의 통역 번역 교육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원장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번역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은 이렌 티루안 선생님의 정말 균형 잡힌 그런 두 토론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두 분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기초 능력, 그 중에서도 언어 능력과 번역 능력,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통대를 나왔을 때 2년간의 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번역원의 존재를 저는 몰랐고요. 그 이후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든 더 배우려면, 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 혼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도 사실 번역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직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발표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달 전에 자기 번역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게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번역가가 출판사에 납부하고 있는 작품 번역 원고는 지금의 제 수준에서 최선의 번역이고, 그 다음에 번역할 때는 뭐 0.1%라도 좋은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디서 배우게 됐든 간에 그 학생들의 학습 효과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학생은 번역 능력이 뛰어나고, 뭐 어떤 학생은 똑똑하지만 센스가 없고, 어떤 학생은 센스는 있지만 아직 공부 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일괄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으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하고 번역원이 한 줄 한 줄 사실 그러니까 실습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는 번역할 때 필요한 사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여기서 배운 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는지, 그 사고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2년 뒤에 졸업을 하면 혼자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네, 번역원이 학생들을 키워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공감 마련인가? 호기심과 흡수력. 이거는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사실 수업 중에 학생마다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게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똑똑한 학생에게는 똑똑함을 더 줄 필요는 없고, 근데 똑똑함 이외에 너는 이런 점이 모자란데 라는 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깨닫게 해주는 거, 어떤 과제를 같이 하면서 각자 지적해주는 포인트가 다른데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읽기라는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나의 읽기 방법과 남의 읽기 방법이 다르듯이, 그러면 내가 갖추지 못했던 시선을 이 친구는 갖췄다, 그러면 그걸 배우면 되는 거고, 거기서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생각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완하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네, 그 마음이 있으면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고 흡수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수업 중에 다루는 작품은 저는 지금 심화반이랑 그 아틀리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심화반에서 다루는 과제물은 지금 이 학생들에게는 5% 10% 어렵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작품을 저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어려운 거를 골라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한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역 이야기, 인간관계 만들기, 그러니까 그런 모임의 그런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자기 동기들도 그렇고 저는 항상 이게 연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지금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있으면서 그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계속 동기들하고는 연락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도서전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나는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도 가겠다 그런 친구가 오고 그러면 모이면 자연스럽게 번역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번역가끼리 밖에 못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밖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줌 수업도 진행되기 시작했고 졸업생들끼리 줌으로 그 번역 모임도 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그거를 권장하는 편이고 학생들도 그렇게 알아서 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먼저 곽술래 선생님께서 번역 아카데미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말씀해 주신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점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어쩌면 답변이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석사학위 과정으로서 문학번역대학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제가 사실은 통번역대학원 과정과는 상관없는 그런 형성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 사실은 좀 문외한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요. 그래서 지난번 2022년인가 그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그 하신 연구를 제가 참고를 해봤는데 일단 거기서는 주로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에 관해서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걸 참고를 해봤을 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해외 번역 석사 과정은 대체로 번역 이론, 원문 분석, 어학, 그다음에 번역 실습, 학위 논문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개는 자국어로 번역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뭐 2, 3개 국어를 또 요구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곳들에 그런 거 있었냐 하고 잠시 그 예들을 나열해 보면은 영어권에서는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문학번역 석사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영국의 워릭 대학의 문학번역 석사 과정 그리고 미국 보스턴 대학의 문학번역 석사 과정 그리고 미국 빙햄턴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문학번역뿐만 아니라 비문학번역 전문 번역가도 양성하고 있고 이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11개 국어의 텍스트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을 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권에서는 düsseldorf 대학 문학번역 석사 과정이 있고요. 프랑스어권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의 FTI 통번역 학교 여기는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제네바 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문학 번역도 있긴 하지만은 기술 번역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번역뿐만 아니라 다중언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마련하여서 다양한 직업, 그러니까 언론, 홍보, 사법 이런 분야에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CETL 유럽 문학센터가 있는데 이 유럽 문학 번역의 집에서 후원하는 사립학교이고요. 번역가의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고 문학을 통한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벨기에 몽스 대학의 교회는 통번역 학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학 번역을 위한 교과목은 없고 글쓰기, 중요한 것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완성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들겠는데 통번역 대학으로는 ESIT라고 있습니다. École supérieure d'interprète et de traducteur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고등 통번역 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이라고 했을 때 대학이 유니버시티를 금방 생각하게 하지만 실제로 이 대학의 어떤 전문 대학원을 보통 스쿨이나 에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원이 있는데 이 대학은 홀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3대학과 연계된 과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크게는 동시번역, 기술번역, 수화 번역 이런 특수 전공이 있고 번역학이 있으며 한국어 학생의 모국어 방향으로 번역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도 거기서 꽤 많이 수학을 했고 최미경 선생님도 아마 거기서 수학을 하셨죠. 제가 혹시 잘못 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석사 학위는 통번역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한 전공자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화 번역을 하거나 기술 번역, 동시 통번역은 전문사 과정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번역학적인 번역학 분야에서 이론적 성찰을 한 그런 논문을 썼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가 주어지고 그리고 박사학위로 나아가는 그런 이중체계입니다. 교육이요. 그러니까 석사학위와 전문사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병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아르레의 CITL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의 신진 번역가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 국제문학 전문 번역가 조합, 국제 전문 번역가 협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매해 세계 곳곳의 번역가 혹은 공동 번역을 희망하는 자 혹은 문학 번역을 연구하는 자, 언어학자 등을 대상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번역 경험과 문제의식을 둘러싼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번역을 하는 분들이 그곳에 체류를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미래 신진 번역가를 문학 번역가를 양성하는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어권, 독일어권, 불어권만 언급을 했지만은 각 언어권마다 자국의 문화와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매진하는 번역 교육기관이 모두 존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석사학위 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학은 사이언스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로지
이런 그 학문을 이론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그것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번역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적이나 학술적인 측면의 교육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버시티가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국제적 표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에서 보면은 약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프랑스의 경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이 고등교육이 대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학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말하자면 전문사 과정이라고 할지 해서 직업과 연계된 그런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은 대개 석사 과정 그 다음에 일종의 약간 심화된 그 박사 학위 논문 과정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약간은 심화된 그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거나 해서 어쨌든 이건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론적인 측면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는데 전문서 과정은 아무래도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업을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 한 경우에는 한국에서나 마찬가지로 졸업하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카데미 수료 후에 문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우리 강방하 선생님도 그렇고 이렌 띠루영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전임의 교원의 중국어권에서도 한경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꽤 있지만 저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 출판사와 컨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뭐 첫걸음 내딛는 것부터 너무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면 왜 신진 번역가가 번역 출판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제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출판사와 연을 맺을 기회를 잡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 출판사는 당연히 검증된 번역가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두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2년간의 수료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번역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번역가로 활동해도 손색이 없는 수료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책 한 권 전체를 번역한 데 본 경험은 과정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이 때문에 아마 출판사의 신뢰를 받는데 좀 미흡한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기획 출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기획된 책의 번역가를 공모를 해서 신진 번역가를 발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 연구소를 설립하여서 이들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책임 연구원의 관리하에 기획된 책을 한번 번역함으로써 실제 번역 출판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수한 신진 번역가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빈손으로 사회에 막바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웹소설, 웹툰 등을 오락범주로 분류할 것인가 문학범주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저는 모든 것은 경우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웹소설, 웹툰, 심지어 게임까지도 그 안에 문학성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문화 혹은 문학 번역가들이 이 장르의 사물에 대한 비평적 관심, 즉 인문사회학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초적인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교작용과 감성을 건드리는 2차적인 의미작용을 그 산물에서 해석해냄으로써 이 범죄 콘텐츠에 잠재된 문학적 역량을 규명해내는 것이 이 장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이 활성화되면 자칫 오락으로 분류될 수 있을 장르의 생산에 대한 창작가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번역 아카데미가 번역대학원으로 발돋움했을 때 설립될 제 희망사항이고요. 번역 연구소가 담당할 임무가 될 것이고 이러한 작업이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다양한 차원에서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IA 시대의 문학 번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은 조금 더 혹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상당히 발전된 사전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을 활용하는 것처럼 AI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것은 더 발전된 사전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언어 체계가 개인의 내면의 심리적, 정서적 움직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그 언어로서 내면을 표현을 하자고 하자면은 표현이 부족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표현의 부족함에서 발생된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번역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표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문학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번역도 이 표현의 욕구에서 번역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번역가의 해석이 중요하게 되고요.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움직임 속에서 번역은 한 언어에서 그냥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번역가의 내면을 통과해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그 움직임이 그 표현 욕구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계 번역이 아무리 좋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도 그것은 나에게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해석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투여가 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제공하는 것은 그냥 참고할 사전의 수준인 것이지 그것이 나의 번역을 지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현 욕구가 살아있는 한 기계 번역의 발전의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굳이 터부시할 필요도 없다. 저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사전을 활용하는 그 마음으로 기계 AI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렌 디루앙 선생님의 훌륭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특히 그 질적인 것보다 양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력을 배출을 한다고 해서 다 사회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 비극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표를 잘못 주셔가지고 10분씩인데 15분씩 주셔가지고 지금 초과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티루안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강방화 선생님이 질문에 답을 하나 못하셨다고 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그 통합 번역 교육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각 분야에 비교를 해야만 그 분야마다의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일단은 그 병행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 분야의 번역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다르지만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대사의 간결함을 요구받는 그 자막 번역의 기술을 소설 캐릭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소설 번역의 섬세함을 웹툰 지문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는 그런 특징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파악하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수업 소수 정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각자 각
그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하려면 소수 정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꼼꼼한 피드백이 우수한 그 번역가를 낳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